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위험물 안전관리 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위험물에 개요 들어가겠습니다. 위험물 어떻게 하냐? 항상 이해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약간의 이해. 많이 이해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암기법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용어 조용히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 요런 용어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요. 자, 그럼 위험물이 뭐냐? 인발대다. 인화성, 발화성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그래서 인발대. 자, 그럼 지정수량이 뭐냐? 지정이 최저다.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물을 고려해서 대통령으로 정한 수량으로서 이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이에요. 최대 아니라 이런 거죠. 자, 그럼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이에요. 요게 포인트예요. 핵심 단어. 그럼 저장소는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하기 위한 거예요. 취급소는 지정수량 제조 외의 목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제조소 등을 요 세 개를 제조소 등이라 한다. 그래서 제 취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위험물의 종류. 우리가 이걸 배울 거예요. 이걸 배운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래서 제조소 등 해가지고 제 취로 간다 그랬죠. 이렇게 있고, 제조소가 있고, 저장소에는 이렇게 8가지가 있고, 취급소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1가지. 그래서 총 13개를 배우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가는 거예요. 자, 제조소예요.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 했죠. 이게 핵심 단어예요. 자, 위험물 저장소예요. 저장소는 우리가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하기 위한 거라 했죠. 이게 핵심 포인트.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 내외, 내외탱, 이지간암으로 가는 거예요. 총 8개. 내외, 내외탱, 이지간암. 이렇게 8개가 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저장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옥내랑 옥내 탱크가 있고 옥외도 있고 옥외 탱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그럼 옥내 저장소는 뭐냐? 옥내에 저장하는 장소다 이거죠. 거기에는 지붕과 기둥 벽으로 쌓인 것을 우리는 옥내라 한다. 옥외 탱크 저장소, 옥외 탱크가 있는 거예요. 옥내에는 옥내에 탱크가 있다. 지하 탱크는 지하에 매설하는 탱크다. 간이 탱크는 간이 탱크다. 600리터짜리. 그다음에 이동 탱크는 차량이 들어가겠죠. 이동하니까. 그래서 탱크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먼저 요거 할게요. 안반 탱크는 안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다. 그다음에 옥외 저장소는 요걸 가져가셔야 돼요. 옥외 탱크는 요 종류만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 여기 2류, 4류, 6류가 있다. 2류, 4류, 6류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자, 하나씩 갈게요. 자, 2류는 인고, 유황 인화성 고체다. 그래서 얘는 유인고로 가시면 돼요. 자, 사류는 1, R, 2, 3, 4, 동. 결국 특수 인화물이 없다는 거예요. 아, 얘는 특수 인화물이 없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류는 6류뿐이죠. 자, 그 다음에 2류와 4류에 특별 해가지고 조례해서 관세법 쭉 해가지고 보완. 그래서 조간보이사. 2류와 4류는 조간보이사다. 조례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제. 더하기 국제 단어만 나오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국제. 그래서 2, 4류 국제로 가면 되는 거예요. 1류는 유인고, 4류는 특수인화물이 없다. 그 다음에 2개, 2사는 조간보다.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위험물 취급은 주판 일이다. 제조 외라 그랬죠. 그래서 주유 취급소, 판매, 이송, 일반 이렇게 있다. 자, 그럼 주유 취급소가 뭐냐? 고정된 주유 설비회사,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연료 탱크에 직접 주유하거나 실소유자가 판매하는 위험물 취급소를 말한다. 여기는 우리가 주유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판매 취급소가 있어요. 점포에서 용기에 담아서 말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말통. 그래서 40배 이하를 취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자, 우리가 자동차를 갖고
여기서 자동차 주유를 할 수 있냐? 못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린 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송 취급소. 우리 배관 이렇게 해서 위험물을 이송하는 취급소라는 거예요. 이송. 배관과 그 부속 설비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일반 취급소. 요 상기, 요 위에 상기, 요런 취급소, 해당하지 않은 취급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제조소와 달리 최종 산물이 위험물이 아닌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나, 그다음에 위험물을 생산하지 않은 제반을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를 말한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외. 항공기, 선박, 철도다. 자동차만 없죠. 자동차는 아니다. 자, 그다음에 지정수량에 따른 법규 적용. 그래서 지정수량 이상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적용된다. 자,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은 미만은 시도지사의 조례에 따른다. 근데 항상 예외는 있다. 왜냐? 둘 이상의 위험물, 어떻게 둘 이상의 위험물을 합쳤는데 결국 그 얘기예요. 저장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 저장소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저장소에 각각 나누어 2일 이상인 경우 이거를 지정수량 이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1보다 크면 1 이상이면 우리는 요거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취급 제한이에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원칙은 당연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이 있는데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하거나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 시도지사의 조례에 따라서, 이 조례에 따라서 이 서장님께서 승인을 받아서 90일 이내에 임시로 저장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부대, 우리 군부대가 군사 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취급하면 이것도 가능하다. 이런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 이 저장 취급하는 이런 기준과 또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장소의 위구설, 위치구조 설비에 이러한 기준은 시도 조례에 따른다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 없죠? 핵심 단어는 서장, 90일, 임시, 군부대, 군사 목적, 시도 조례. 요거죠. 자, 위험물의 허가 관련 사항인데, 자, 볼게요. 위험물의 설치나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설위구설 허가, 품수비 하루 전 신고다. 제조소물 설치나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 위구설, 허가. 시도지사, 다 시도지사예요. 그 다음에 품수배 하루 전 신고, 품수, 배수를 변경할 때 하루 전 신고해라.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해라. 변경하자 하루 전까지. 자, 요거 지문 아주 중요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대요. 이 제조소 설치하거나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또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품수, 배, 품명 수량,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떨 때냐? 이때다 이거죠. 그래서 농축수 건조 난방 20배 이하로 저장, 주방 저치 공중재다. 자, 농축수 난방 건조 20배 저장. 요게 저장이 취급소나 그다음에 제조소 이렇게 하면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20배 이하요. 이상도 아니고. 그다음에 주방 저취다. 저장료 취급소다. 그다음에 공중 제외예요. 공동주택 난방시설은 제외다. 이거 무조건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위험물의 완공 검사예요. 어떤 규정에 따라서 이제 허가를 받은 자가 이 제조소 설치를 마쳤거나 위치 구조 설비가 이렇게 변경된 경우는 누구 시도지사 이분한테 완공 검사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완공 검사를 받은 자가 이렇게 받은 자가 일부에 대해서 설치 변경을 마친 후 그 일부에 대해서 미리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일부에 대해서 완공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도 가능하다. 완공 검사 신청 시기는 언제냐? 지하 탱크는 매설하기 전이죠. 매설하면 볼 수 없으니까요. 이동 탱크 저장소는 이동 탱크를 완공하고 상시 설치 장소가
확보된 후. 자, 그다음에 이송 취급소는 전 공사의 전체나 일부를 완공된 후. 근데 다만 있죠. 지하나 하철되는 매설하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전체 공사, 이것도 중요해요.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 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가 언제냐? 자, 위험물 설비, 배관 설비 완료되어 기밀 내압 실시한 시기,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는 시서기 매몰하기 직전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에 비파괴 시험을 하는 시기. 그 외에는 후에 한다. 공사된 완료된 후에 한다. 자, 위험물의 사용 정지 등 해가지고 이 제조소 등을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이런 경우 있다는 거예요. 형편상 어렵고 경영상 형편이 어렵고 대규모 공사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지 아니할 때, 이럴 때는 위험물의 제거나 제조 등의 출입을 안전 조치를 해라. 근데 사용을 중지 중인 기간에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안전 조치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이 제조소 등을 다시 사용을 재개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 신고하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으면 이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적합하게 했는지,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안전조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관계인은,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사용을 중지한 기간 동안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할 수 있다? 아니다.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제조소 등이 폐지예요. 관계인은 소관점이라고 했죠.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용도를 폐지한 날로부터 항상 14일 이내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된다. 핵심 포인트 14, 14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자,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우리 위험물 탱크를 이렇게 설치하거나 아니면 위구설 이렇게 변경할 때에는 이 시도지사 요분께서 탱크 안전 성능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 이 시도지사는 이런 탱크 성능 시험자나 소방산업교수로부터 이렇게 받은 경우에는 성능 검사를 일부 전체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탱크 안전 성능 검사 대상이 되는 탱크가 어떤 거냐? 기충수용암이에요. 기충수용암 이런 걸로 해라. 그 다음에 기초 외탱 100만이다. 기초 외 5개 탱크 저장소 100만 리터 이상인 거를 탱크 안전 성능 검사 대상인 탱크예요. 그 다음에 충수 수압 검사에는 액체 위험으로 저장 취급하는 탱크를 하는데 다음에 그것은 제외된다는 거예요. 고산제일미. 자, 그래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검사한 합격한 탱크, 산업안전법에 안전인정받은 탱크, 제조소, 일반 취급소로서 지정수량 미만인 거는 안 해도 된다. 용접부 검사는 5개 탱크 똑같죠? 같다. 안반 탱크는 액체 위험물. 자, 그러면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신청 시기는 언제냐? 기충수 용암에서 집안은 전이다. 위험물 탱크 기초 집안에 공사하기 개시 전이다. 충수 수압은 이것도 전이다. 위험물 저장 취급 탱크의 배관 부속물을 부착하기 전. 용접부도 전이다. 탱크 본체의 공사 개시 전. 안반 탱크도 전이다. 안반 탱크 본체가 공사 개시 전이다. 다 전이죠.